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까지 끝이 나고 탄핵 심판 결과만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탄핵 심판까지도 이게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발생하고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던 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차이점은 있었죠. 지난 한 2주 전인가 3주 전만 하더라도 헌재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헌재가 그런 식으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으면은 국회 그리고 또 행정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거를 이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드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살짝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입장을 틀었습니다. 권고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조금 바꿨죠.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할지 안 할지 이런 또 지금 변수가 남아 있는데 임명을 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마은혁이 재판관이 돼도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법적인 어떤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고 이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1차 변론부터 다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11차 이렇게 심판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1차까지 이게 한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라고 쳐도 한 달 반 정도가 또 소비가 되게 될 텐데 마은혁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한 달 반 정도의 선고가 더 늦춰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대선 자체도 더 늦춰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은혁이 재판관이 된다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참여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헌재를 둘러싸고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절차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논란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는 중인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계엄을 통해 가지고 내란죄까지 이제 엮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에서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현재 체제인 8인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헌재가 감당해야 좀 어려울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진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구인 완전체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마은혁이가 들어옴에 따라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디폴트 값으로 한 표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거는 있겠습니다만 탄핵 심판 자체가 한 달 반 정도 늦춰질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까지도 일단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헌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는 게 맞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재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고 싶어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헌재 스스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랄 그런 결정이 있었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 가지고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8인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뭐 예상이 됐던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뭐 이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 네 사람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케이스도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네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 네 사람은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움직였던 것인데 김영두 재판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법적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일단 논리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김영두 재판관도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마은혁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요 네 사람 편에 섰습니다. 참으로 조금 실망스럽고 그리고 또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요 5명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인물로 분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네 사람이야 확실한 표였고 거기에다가 김영두 재판관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조금 불리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소수 의견을 냈던 3명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3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비판을 했었죠. 사실상 이거는 보수 진영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국가와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특히나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김복형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었고 조한창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데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소수 의견
의견을 별개 의견 정도밖에 내지 않았다라는 거.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별개 의견밖에 내지 않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사실상 앞에 말씀드렸던 5명의 재판관과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은 물론 이제 다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별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론에 내가 동의를 해. 내가 이 결론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의를 해. 그러나 논리나 근거가 조금 달라라고 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게 이 별개 의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정영식, 김복현, 조한창 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5사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네 사람과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김영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헌재가 내린 결정이 왜 도대체 납득이 안 되냐라는 것이냐? 몇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4가지 측면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3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까 정영식, 김복현, 조한창 3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봤으면은 반대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거를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리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결론 똑같이 나온 것이냐? 이유가 뭐냐면은요. 분명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으나 나중에 가가지고 민주당이 그거를 사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허점을 갖다가 민주당이 사후적으로 그거를 보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게요. 2월 3일 날 만약에 원래 선고를 했었던 그 날짜에서 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부적격 문제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 자체 청구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청구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각하가 됐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월 3일 날 2시간 정도를 앞두고 선고를 늦췄었는데 그때 선고를 늦춘 것 자체가 헌재가 뭔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또 헌재 내부적으로 뭔가 이런 게 문제가 있거나 그것 때문에 늦췄다라기보다도 사실상 누구한테 시간을 벌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애들한테 시간을 벌어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2월 3일 날 선고를 늦추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난 10일에 선고가 다시 열렸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절차적인 하자를 보완해 오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국회에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헌재 입장에서 야 2월 3일 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선고하면은 각하가 되겠네? 그럼 내가 시간을 조금 줄게. 민주당 애들이 좀 보완하겠지 뭐. 그러니까 민주당은 실제로 지들끼리만 짬짬이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배제된 상태에서 지들끼리 국회 오고 지들끼리 그냥 의결을 해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조한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영식, 김복현, 조한창 세 사람도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후적으로 이게 정리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헌재가 민주당과 합의되려는 하는 거 아니냐. 다 헌재가 지금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리고 또 판까지도 다 짜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노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당초 그리고 국회의장이 의결을 갖다가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5명의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계선은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국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의결이라고 하는 거를 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지금 5명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민주적 절차, 국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그 절차 자체를 갖다가 무시했던 사실상 파쇼적인 지금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지 멋대로 권한쟁의를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무슨 왕입니까? 국회를 갖다가 지가 지배하는 왕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김영두가 같이 놀아날 수가 있냐고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야 원래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그냥 파쇼적으로 지금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의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의결도 없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의결에 문제가 있는데 의결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우원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정영식, 김복현, 조한창도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야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가 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도 파쇼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를 해야 선출한다라는 관행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위반했잖아요.
여야 합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야 합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헌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관행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그게 어떻게 관행입니까? 그게 당연히 본질인데 국회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하는 겁니까? 여야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다수당이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소수당의 의견은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까? 그러라고 여야 합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헌법의 정신인 것이고 그게 바로 민주적인 원칙인 것인데 그거를 헌재가 지금 나서가지고 야 그런 식의 관행 없던 것 같아. 여야 합의 뭐 그런 식의 관행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가. 도대체가 지금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전미, 정계선을 포함해가지고 정현식, 김복현, 조한차 이 헌법재판관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민주적 절차는 개나 족벌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파쇼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저는 지금의 헌재에 대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계엄에 대한 호불호 이거를 떠나가지고 도대체가 헌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으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정확하게 납득하실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